흔히들 스파이더맨의 가장 큰 매력을 꼽으라고 하면요. 뭐 거미줄을 쏘는 거나 초인적인 반사신경, 아니면 약간 그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이타적인 영웅심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보통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그렇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완전히 해부해볼 이 캐릭터의 핵심 재료는요. 전혀 다른 겁니다. 바로 혀가 마비될 정도로 지독하고 자기 파괴적인 그 통제에 대한 강박입니다. 지식미식회, 히로도 그릴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지적 미각을 아주 짜릿하게 자극할 흥미로운 테이블을 세팅해 두었습니다. 오늘 도마 위에 올릴 메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스파이더맨은 언제 리부트되는가? 과연 그 리부트는 찬란하고 아름다운가? 야, 스파이더맨이라. 이거 아주 대중적이면서도 씹을수록 굉장히 복잡하고 오묘한 맛이 나는 식재료를 골라오셨군요, 셰프님. 아, 그럼요. 제가 피터 파커,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의 서사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미식가님, 스파이더맨의 진짜 매력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그 평범함일까요? 맞아요. 그건 마치 우리 동네 단골 떡볶이집이나 막 오븐에서 금방 구워져 나온 따뜻한 소보로빵처럼 아주 친숙하고 다정한 이웃의 맛이라는 거예요. 다정한 이웃의 맛. 네네. 막 우주를 지키는 전지전능한 신이나 억만장자의 히어로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언제나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구하고, 그러면서도 정작 본인은 다음 달 월세 낼 돈이 없어서 피자 배달을 막 뛰면서 쩔쩔매잖아요. 그 짠한 맛. 그 짠맛이 좋으신 거군요. 저는 그 짠맛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을 완성하는 궁극의 레시피라고 생각하거든요. 셰프님, 그건 스파이더맨이라는 서사의 아주 겉면, 그러니까 달짝지근한 겉보기에 발린 소스만 맛보신 겁니다. 엥? 달짝지근한 소스라고요? 네, 분식의 그 친숙함으로 포장되어 있긴 하지만 이 서사의 밑간을 아주 깊이 뼈대까지 싹 발라내서 들여다보면요. 사실 그 안에는 인간의 정신을 갉아먹는 아주 짜고 씁쓸한 강박과 통제의 맛이 지독하게 배어 있습니다. 오, 잠깐만요. 이 부분을 좀 더 해체해보죠. 미식가님, 도대체 이 친근한 영웅의 레시피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아주 많죠. 아니, 타인을 위해서 내 삶을 깎아내는 희생정신은 히어로물의 아주 훌륭하고 클래식한 기본 육수잖아요. 그 희생이라는 단어 이면에 숨겨진 진짜 심리를 보셔야 합니다. 스파이더맨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굳건한 신념이 하나 있죠. 바로 내가 있는 한 아무도 죽지 않는다. No one dies라는 절대 규칙입니다. 아, 유명하죠. 아무도 죽지 않는다. 네, 이게 겉보기엔 그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파인다이닝 셰프가 가진 엄청난 완벽주의처럼 보입니다. 내 주방에서 나가는 모든 접시를 내가 완벽하게 통제하겠다. 이런 숭고한 미덕 같잖아요. 그렇죠. 완벽한 통제. 하지만 심리학자 폴 살코프스키스가 분석한 인간의 인지구조, 그 렌즈로 이 철학을 쫙 들여다보면요. 이건 숭고함이 아니라 철저한 인지 왜곡에 가깝습니다. 아니, 아무도 죽지 않게 하겠다는 게 왜 인지 왜곡인가요? 엄청난 힘을 가진 영웅이라면 막 당연히 가져야 할 목표점 같은 거 아닌가요? 인간이 결코 달성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살코프스키스는 이걸 책임 과대평가라고 부르는데요. 책임 과대평가요? 네, 이 강박적인 심리 재료가 듬뿍 들어가면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것을 순전히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도덕적 실패로 뇌가 착각하게 만듭니다. 아, 자기 통제 밖의 일인데도요? 그렇죠. 마치 자기가 직접 저지른 범죄와 동일한 무게로 그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치명적인 인지 왜곡입니다. 아, 저 지금 손뼉을 탁 쳤네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피터가 밤낮 없이 도시를 뛰어다니면서 막 사람들을 구하는 게 순수하게 시민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이타심에서만 우러나온 건 아니라는 뜻인가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피터 파커의 내면에는 아주 방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동기가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바로 벤 삼촌의 죽음이죠. 아, 벤 삼촌. 자신이 그때 그 강도를 잡지 않아서 벤 삼촌이 죽었다는 그 최초의 끔찍한 사건 말입니다. 피터의 모든 행동은 타인을 위한다기보다는 사실 다시는 그 지독하고 끔찍한 죄책감을 내 입안에서 맛보고 싶지 않다. 이런 극도의 회피 동기에서 끓여낸 육수라는 거죠. 와, 회피 동기요? 네. 우연한 사고든 빌런의 악애든 타인의 선택이든 세상 모든 불행의 변수를 자기가 통제해야만 자신이 그 죄책감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으니까요. 세상에, 그렇게 들으니까 갑자기 등골이 좀 서늘해지는데요. 저는 여태껏 그게 막 눈물겨운 장인 정신인 줄 알았거든요. 장인 정신이요? 네. 왜 우리 동네 빵집 사장님이
내 빵을 먹는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행복하게 만들겠어. 이러면서 단 하나의 빵도 태우지 않으려고 막 남의 도움도 마다하고 밤낮 없이 뜨거운 오븐 앞을 지키는 그런 투혼 있잖아요. 셰프님. 문제는요, 그 빵집 사장님이 빵을 단 하나도 태우지 않으려는 이유가 고객의 미소 때문이 아니라 빵이 탔을 때 느껴질 자신의 끔찍한 자기 혐오를 견딜 수 없어서라면 어떨까요? 아, 고객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네. 결국 그 사장님은 다른 직원의 도움도 불신하고 전부 거절하다가 며칠 밤을 새우며 자기 건강을 망치고 결국 자기 삶과 가족과의 관계마저 그 오븐 속에 활활 불태워버리게 되는 겁니다. 와, 진짜 다 태워버리겠네요. 네, 이건 장인 정신이 아니라 통제 강박이죠. 책임을 나누지 못하고 세상의 무게를 혼자 다 짊어지려다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아주 병적인 상태입니다. 내 삶을 다 불태워서 빵을 굽는데 그 불쏘시개가 이타심이 아니라 죄책감에 대한 공포였다니 갑자기 입맛이 확 쓰려지는데요. 씁쓸하죠. 그럼 이 비현실적인 강박의 레시피가 피터 파커의 삶을 실제로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 과정을 저희가 좀 맛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코믹스 역사상 가장 강렬했던 세 가지 스토리 아크를 연결해보면 이 강박이 어떻게 한 인간을 완전히 붕괴시키는지 아주 명확한 인과관계의 코스 요리가 드러납니다. 오, 3코스 요리네요. 네. 먼저 1단계, 형성 단계인 브랜드 뉴 데이 에피소드를 보죠. 여기서 피터는 마를라 제임슨이라는 인물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후 그 유명한 노원 나이즈 선언을 아주 극단적으로 굳혀버립니다. 아, 거기서 그 선언이 굳어지는군요. 네. 이제부터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극은 내가 다 막아야 한다면서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기준을 세우죠. 아니 근데 혼자서 도시의 모든 사고를 막으려면 당연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부터 싹 다 끊어내야겠네요. 언제 어디서 빌런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자신만의 아주 좁고 고립된 주방에 스스로를 콱 가둬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지독한 고립은 필연적으로 끔찍한 2단계, 즉 폭주를 낳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모어 데이 에피소드죠. 스파이더맨 서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이야기입니다. 아, 원머데이 저 이거 알아요. 메일 숙모가 총에 맞아 죽어가자 피터는 그 죽음을 돌이키기 위해 무려 악마 메피스토와 거래를 합니다. 메피스토형 거래요? 아니 그건 영웅이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훌쩍 넘은 거 아닌가요? 대가가 도대체 뭐였길래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억, 바로 메리 제인과의 결혼, 그리고 사랑을 현실에서 통째로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와, 미치겠다 진짜. 셰프님, 생명이라는 건 피어났다가 지는 자연스러운 순환이잖아요. 특히 메이 숙모는 이미 나이가 들어 수명을 다해가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순리대로라면 놔드려야 하는 시점이었죠. 하지만 피터는 내가 지키지 못해서 죽는다는 그 결과를 도저히 자기 통제하에 둘 수 없자 결국 우주와 도덕의 순리마저 완전히 비틀어버립니다. 아, 통제할 수 없는 걸 통제하려고요? 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현상을 기어이 통제하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일상과 맞바꾼 겁니다. 이건 숭고한 희생이 아니라 오만에 가까운 강박의 폭주죠. 와, 그러니까 인간이 감히 통제할 수 있는 영역까지 통제하려다가 아예 자기 삶의 기반 자체를 독극물에 푹 담가버린 거네요. 네. 그리고 이 억지스러운 통제의 끝은 항상 철저한 붕괴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대망의 3단계 디저트, 크레이븐의 마지막 사냥입니다. 아, 크레이븐? 이 에피소드에서 스파이더맨은 빌런인 크레븐에게 처참하게 패배하고 무려 산채로 무덤에 생매장당합니다. 산채로 생매장이라뇨. 아니, 맨날 하늘을 막 펄펄 날아다니면서 도시의 모든 걸 위에서 데려다보던 그 거미 인간이요? 네, 바로 그 스파이더맨이요. 캄캄하고 비좁은 관 속, 위로는 무거운 흙더미가 쏟아져 내립니다. 여기서 피터 파커가 겪는 심리적 공포는 단순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아, 통제를 못하니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가 직접 통제하고 구해야만 안심하던 인간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완전한 무력감 상태에 딱 놓인 겁니다. 관 속에서 그는 극심한 환각과 자책감에 시달리며 정신적으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강박의 끝에 찾아오는 가장 잔인하고 씁쓸한 디저트죠. 아하, 저 여기서 책상을 탁 치고 넘어갈게요. 잠깐만요, 미식가님. 방금 말씀하신 그 3코스의 흐름이 심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는 완벽하게 이해가 확 되거든요. 네, 완벽하죠. 근데 뭔가 좀 이상한데요?
제가 코믹스 출하 연도를 좀 꿰고 있잖아요. 아, 출하 연도요? 네. 방금 마지막 3단계라고 하셨던 크레이븐의 마지막 사냥은 1987년작이고요. 악마랑 거래한 원몰데이는 2007년. 그리고 모든 걸 맡겠다고 선언한 브랜드 뉴데이는 2008년 작품이잖아요. 네, 연도는 정확하십니다. 아니, 왜 출판된 시간 순서랑 완전히 반대로 재료를 막 섞으시는 거죠? 이건 뭐 디저트를 먼저 억지로 먹고 에피타이저를 나중에 먹는 격인데요? 아하하,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셰프님. 바로 그 지점이 스파이더맨이라는 서사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코믹스의 영웅들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소설의 주인공처럼 태어나서 늙고 죽는 하나의 연속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들은 시대의 요구와 작가들의 해석에 따라 끊임없이 해체되고 재조립되는 모듈형 캐릭터입니다. 아,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대로 그냥 나이를 쭉 먹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막 부품을 갈아 끼우듯이 리셋된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적하고 있는 이 코스의 흐름은 출판된 물리적인 시간 순서가 전혀 아닙니다. 이건 강박이라는 심리가 한 인간의 내면을 어떻게 좀먹고 붕괴시키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지독한 심리적 생애주기입니다. 심리적 생애주기. 적인 통제의 신념이 생기고요. 이게 브랜드 뉴데이죠. 네, 1단계. 그리고 그 비현실적인 신념을 지키기 위해 현실의 규칙마저 파괴하며 폭주하다가 이게 One More Day. 악마와의 거래. 끈의 그 무거운 책임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좁은 관 속에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크레이븐의 마지막 사냥. 바로 이 심리적 인과관계인 거죠. 와, 그렇게 연결되는 거군요. 한 인간의 정신이 강박으로 인해 폭주하고 붕괴하는 이 끝없는 루프, 그리고 파괴된 정신을 다시 이어붙이기 위해 끊임없이 리부트를 반복해야만 하는 그 잔인한 굴레. 이것이야말로 화려한 웹수행 뒤에 숨겨진 피터 파커의 진짜 비극입니다. 와, 저 지금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그냥 출판된 시간순이 아니라 심리의 분괴 순서로 캐릭터를 딱 다시 조립하니까 이 친근했던 영웅의 어깨가 얼마나 무겁고 처절했는지 이제야 아주 제대로 보입니다. 아주 무거운 어깨죠. 통제할 수 없는 걸 끝까지 통제하려다 결국 자기 자신이 산산이 부서지는 과정이라니 진짜 너무 씁쓸하네요. 자, 그런데 셰프님, 구독자 여러분 중에는 어쩌면 이 이야기가 그저 쫄쫄이를 입은 만화책 속 영웅만의 판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끼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영웅의 파괴적인 강박 레시피는요, 사실 오늘날 우리들이 발을 딛고 있는 현실 세계, 바로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이라는 주방에서도 너무나 흔하게 끌어넘치고 있습니다. 아, 현실 세계의 스파이더맨 증후군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현대사회는 완벽주의와 과도한 책임감에 짓눌린 거대한 스파이더버스와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스파이더맨의 거미줄처럼 아주 끈적하고 무거운 책임감에 스스로를 꽁꽁 묶어둔 채 질식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막 후배나 팀원의 아주 작은 실수조차 이건 내가 한 번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탓이라며 모조리 자기 책임으로 돌리고 결국 매일 밤 혼자 텅 빈 사무실에 남아 야근을 자초하는 조직형 과잉 책임자가 있죠. 아, 지금 아침 출퇴근길에 방송 들으시면서 뜨끔해서 헛기침하시는 분들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예전에 일할 때 그런 선배 본 적 있거든요. 자기가 다 짊어져야 마음이 편하다면서 혼자 야근하시던. 네, 직장에 꼭 한 명씩은 있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나 배우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작은 실패나 좌절까지 자기가 다 막아줘야 한다는 강박에 빠져서 결국 가족 구성원 각자가 스스로 가져야 할 자율성과 성장의 기회마저 침해하며 통제하려는 가족 내 과잉 보호자도 있습니다. 아, 자녀를 온실 속에 가두려는 부모님들. 또 내가 맡은 모든 환자나 구조 대상자를 무조건 살려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기준에 스스로 갇혀서 매일감 지독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의료나 구조 직군의 종사자들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겉으로 보기엔 이런 분들이 누구보다 헌신적이고 또 책임감 엄청 강하고 대단히 도덕적인 사람들 아닌가요? 물론 겉모습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인 밑간을 뜯어보면요. 이들은 사실 더 도덕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누군가를 실망하게 하거나 나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쏟아질 비난과 죄책감을 남들보다 훨씬 더 두려워하는 더 불안한 사람일 뿐입니다. 아, 불안한 사람. 진짜 이 비유를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식당으로 치면 딱 그거잖아요. 주방에 새로 들어온 막내 보조한테는 칼질 하나, 불 조절 하나 불안해서 절대 못 맡기고 네, 절대 못 맡기죠.
결국 주방장 자기가 혼자 불쇼하고 재료 손질 싹 다 하고 플레이팅하고 심지어 홀에 나가서 서빙까지 막 뛰어다니다가 결국 과로로 픽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셰프님들 이야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 셰프는 겉으로는 내 주방에서 나가는 요지의 모든 건 내가 다 책임진다 이렇게 호기롭게 외치겠죠. 맞아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 식당에서 아주 작은 컴플레인이라도 나오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뼈 빠지게 일하다 죽는 게 낫다. 이런 타인에 향한 불신이랑 완벽주의에 대한 공포가 막 뒤섞여 있는 거네요. 타인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오만함, 우연과 불운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직됨, 그리고 내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결과에 대한 지독한 공포. 이 세 가지 재료가 결합된 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겪는 번아웃의 핵심 레시피입니다. 번아웃의 레시피. 이대로 가다간 이분들도 스파이더맨처럼 산채로 관속에 매장당하는 듯한 끔찍한 무력감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듣고 보니 뼈가 너무 아프네요. 착해서 아니면 막 남을 위하는 이타심이 너무 커서 짊어진 숭고한 무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 안의 불안과 죄책감을 피하기 위한 맹렬한 방어기제였다니. 네, 안타까운 진실이죠. 그럼 미식가님, 이렇게 밑바닥까지 새까맣게 다 타버린 스파이더맨의 레시피, 그리고 번아웃 직전인 우리 구독자 여러분의 심리 상태는 도대체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계속 이대로 살다가 다 같이 응급실로 직행할 순 없잖아요. 우리는 피터 파커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이자 파트너인 메리 제인, 즉 MJ의 시선을 빌려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의 태도와 현대 심리학의 접근법을 싹 섞으면 아주 훌륭한 해독제를 만들 수 있거든요. 오, MJ. MJ라면 피터 파커가 밤마다 막 상처투성이로 주방에 돌아올 때 가장 가까이서 그 분결을 지켜보는 인물이잖아요. 그녀는 피터를 어떻게 돕나요? 어떻게 도울 것 같으신가요? 보통 이런 강박 환자들한테는 옆에서 되게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피터 다 괜찮아. 그건 네 잘못이 아니었어. 네가 그 짐을 다 질 필요 없어.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위로해주지 않나요? 놀랍게도 심리학의 임상 테이블에서는 그런 식의 막연하고 싱거운 위로가 가장 피해야 할 광식 중 하나입니다. 엥? 진짜요? 위로가 독이 된다고요? 네,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리는 책임 과대평가 환자에게 단순히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100번 1000번 말해봐야 환자는 속으로 당신이 이 끔찍한 죄책감의 쓴맛을 어떻게 알아?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이러면서 오히려 마음의 문을 꽉 닫고 더 깊은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게 됩니다. 헐, 그렇겠네요. 자기는 이미 자기가 범죄자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니라고 해봤자 안 들리겠네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간을 맞춰야 하죠? 첫 번째 핵심 재료는 결과와 행동의 분리입니다. 누군가 다치거나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그 참담한 결과 자체에 시선을 고정하게 두면 안 됩니다. 아, 결과에 집중하지 마라. 대신 이렇게 물어봐야 하죠. 그래, 결과가 참 안 좋았지. 그런데 그 상황에서 네가 통제할 수 있었고 실제로 네가 취했던 구체적인 행동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니? 아, 그렇구나. 결과라는 건 사실 날씨나 타인의 선택, 시장의 변화 같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외부 변수가 막 섞여서 나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피터가 최선을 다해 거미줄을 쏘고 사람을 구하려 했던 그 행동 자체와 불운하게 누군가 목숨을 잃은 결과를 딱 쪼개서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행동과 결과를 쪼갠다. 내가 다 막지 못해서 죽었다는 그 결과론적인 부채감을 잘라내고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구조 행동을 수행했다는 자기 객관화로 시선을 확 돌려주는 거죠. 실패의 원인이 내 영혼의 결함에 있는 게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세계의 불확실성에 있다는 걸 인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와, 결과에 대한 그 억울한 책임을 싹 덜어내고 내가 했던 최선의 행동만 딱 내 몫으로 남겨둔다. 엄청 명쾌하네요. 그럼 두 번째 해독제는 뭔가요? 도움의 재정의입니다. 스파이더맨 증후군을 겪는 분들은 본질적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일종의 책임 회피, 즉 자기 직무에 대한 유기나 반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아유, 이건 내 일인데 내가 책임져야지 이걸 어떻게 남한테 떠넘겨. 그건 셰프로서 무능한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그 프레임을 완전히 뒤집어서 혀끝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혼자서 끙끙대다가 결국 일을 그르치거나 쓰러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무책임이다. 쓰러지는 게 무책임이다. 오히려 타인과 책임을 적절히 나누고 협력할 때 이 프로젝트의 최종 목적을 훨씬 완벽하고 안전하게 달성할 수 있다. 즉, 도움을 구하는 것은 내 약점을 들키는 반칙이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제대로 된 책임 수행이다 라고 재정의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 내 주머니에 세상의 모든 슬픔과 변수를 다 쑤셔 넣으려는 그 무겁고 칙칙한 코트를 이제 그만 벗어 던져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코트를 벗어야죠. 완벽하게 타인을 통제해서
나 혼자 상처받은 사람 0명이라는 비현실적인 0인분 요리를 만들겠다고 막 발부동 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불완전하고 가끔은 좀 덜 익었더라도 서로 도와가며 아주 든든한 100인분의 요리를 만들어가는 것. 그 연대와 위임이야말로 진짜 건강하고 어른스러운 책임감이라는 거네요. 셰프님의 비유가 오늘 메뉴의 철학적인 맛을 아주 풍성하게 살려주시네요. 고립된 완벽주의에서 벗어나서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타인과 연대하는 것. 이것이 강박의 굴레에서 스스로를 구원하는 유일한 예시입니다. 자, 어느덧 오늘 준비한 코스의 마지막 깊은 여운을 음미할 시간입니다. 미식가님, 우리가 오프닝에서 던졌던 메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스파이더맨은 언제 리부트 되는가? 과연 그 리부트는 찬란하고 아름다운가였죠? 네. 오늘 이 기나긴 심리적 미식 코스를 다 밟아보고 나니까 그 답변의 온도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 같네요. 오늘의 해체를 통해 확인하셨겠지만 스파이더맨의 리부트는 결코 과거의 먼지를 털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영광스럽고 찬란한 출발이 아닙니다. 네, 아니었죠. 그것은 한 연약한 인간의 정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초인적인 책임감과 무한한 통제 욕구에 짓눌려 완전히 산산조각 났을 때 그 붕괴의 잔해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자아를 지워버리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만 하는 지극히 비극적인 생존 기제입니다. 비극적인 생존 기제. 너무 짜고 맵게 졸여져서 도저히 삼킬 수 없게 된 요리를 눈물을 머금고 쓰레기통에 확 쏟아버린 뒤에 다시 텅 빈 냄비를 불 위에 올리는 잔인한 행위인 거죠. 아, 정말 묵직하고 서글픈 통찰이네요. 그리고 이건 비단 붉은 마스크를 쓴 코믹스 속 영웅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의 삶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일상의 전쟁이니까요. 완벽한 직장인, 빈틈없는 부모, 모두에게 인정받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나 혼자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막 부서지다가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심리적 번아웃이 와서 억지로 내 인생의 스위치를 끄고 뼈아픈 리부트를 당하기 전에 우리는 기꺼이 내 주방의 칼과 펜을 타인과 나누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용기가 필요하죠. 내 주방에 타인을 드리는 것은 나의 실패나 무능이 아니라 더 위대한 요리를 함께 완성하기 위한 위대한 첫걸음이니까요. 덧붙여서 오늘 테이블을 정리하며 여러분께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가 대중문화 속에서 무비판적으로 환호하며 소비해온 수많은 완벽한 영웅들의 이타주의. 어쩌면 그들의 눈부신 희생은 세상의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내면화된 트라우마를 직면하게 두려워 끝없이 치료를 미루고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환자들의 도피 행각에 불과했던 것은 아닐까요? 와, 그 질문 오늘 밤잠을 설치게 만들 아주 강렬한 향신료네요. 우리가 사랑한 영웅들의 상처가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면 스스로의 양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과도한 책임감이라는 짐덩어리 하나를 딱 골라서요. 옆에 있는 동료나 가족에게 나 이거 하나만 도와줄래? 하고 툭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꼭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내가 안 하면 당장 이 식당이 망하고 세상이 무너질 것 같겠지만 막상 넘겨보면 생각보다 아주 맛있고 경쾌한 팀플레이가 시작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작고 용기 있는 나눔의 손길이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불필요하고 고통스러운 리부트로부터 구원해줄 가장 확실하고 따뜻한 레시피가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주방이 씁쓸한 강박 대신 건강한 연대와 책임감으로 가득 차길 응원하면서 오늘 지식미식회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